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천에서 재선에 성공한 유일한 민주당 기초단체장이 바로 차준택 부평구청장인데요. 취임식에서 겸허한 자세로 더 큰 부평을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차준택 시즌2 부평구청장이 말하는 더 큰 부평의 밑그림을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평구 민선 8기 재선에 성공한 차준택 구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서두에도 오늘 대담의 성격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자, 인천에서 민주당 구청장 중에 재선한 또 유일한 청장이 되셨는데 왜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감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대형 사업들이 굴포천 복원이나 11번가 도시재생 사업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게 뭐 중국 목표가 한 24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던 것들 잘 마무리하라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이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GTX-B 유치도 했고 또 캠프마켓 반환 그리고 군부대 이제 이전 재배치로 인한 유휴 공간이 생겨서 부평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게 확보됐고 또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상권 르네상스 사업 선정돼서 이러한 성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주변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홍보나 응원 지지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덕분에 재선에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연임을 하면서 또 같이 계속 이어나가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기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슬로건 중에 더 큰 부평이라는 표현을 이번에 쓰셨어요. 이게 일단 보이는 단어보다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일단 선거 때 더 큰 부평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슬로건을 내세웠고요. 그건 뭐냐면 지금 GTX-B나 뭐 7호선 상공역 개통으로 인한 교통망이 이제 구축이 돼서 그걸 발판으로 수도권 중심 도시로 부평이 도약하겠다라는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평이 뭘 할래도 공간적인 제약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공간이 이제 군부대를 통해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곳에 부평의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더 큰 부평을 내세웠고요. 지금 민선 8기 돼서 기본적인 뭐 부평구의 비전은 여지껏 변함없이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도 지속 가능 발전이고 6대 핵심 과제 중에 이제 하나로 더 큰 부평을 저희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 그 4년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즌 2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보통 드라마가 시즌 1에서 성공작일 경우에 시즌 2로 가지 않습니까? 네. 예, 일단 뭐 그런 의미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어질 4년 어떤 게 달라질까요? 네, 일단 지난 민선 7기 때 4년 전에 앞으로 부평의 10년을 좀 청사진을 제시하고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이 이제 확보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제는 그걸 발판으로 삼아 부평이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걸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평역 그리고 부평구청역, 상공역 이 역세권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부평역 같은 경우는 GTX-B 복합환승센터와 지하상가를 연계하고 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문화의 거리, 지하도상가, 테마의 거리 이 상권들이 이제 인천에서 가장 큰 규모로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상공역에는 이제 공병단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더 드리더라도 그쪽에 이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바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고 그 공간을 부평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쓸지 그거를 활성화시키겠다 그 역세권을. 그리고 이제 부평구청역 인근에는 이제 부평경찰서와 등기소 자리가 있는데 거기 이전한 다음에 그 공간을 이제 민간 개발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부 체납, 공공시설을 기부 체납 받아서 주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인근 지역도 더욱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동 친화 도시도 저희가 좀 이번에 지정을 받아서 그 토대를 준비하면서 아동들이
그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들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예. 부평을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4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향후 계속 사업들 또 중요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GTXB 복합 환승센터 건립 사업 사실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이게 일단 지역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4년 동안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또 전개가 될지 또 포함해서 더 어떤 모습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GTXB 유치가 됨으로써 환승센터 복합 이 환승센터가 생기게 될 건데요. 1단계로는 이제 수송형 환승센터를 먼저 실시계획 잡고 내년쯤에 착공하고요. 나중에는 민자 역사 포함한 복합 환승센터를 지어서 그 밑에 이제 지하상가와도 연계를 시켜서 교통이라든가 쇼핑의 중심지로 저희들이 만들 계획이고요. 아까 잠깐 언급드린 상권 르네상스 사업하고 연계해서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지하도 상가 여기가 조금 침체돼 있는 면이 있는데 이제 대규모 인원이 뭐 GTX도 이용하고 하다 보면 거기가 쇼핑, 관광 뭐 이런 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부평이 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하고도 연계하면 그 공간에서 쇼핑, 문화, 관광 이런 게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좀 유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이미 사실 유동인구도 적지 않고 부평의 어떤 교통의 중심이기도 한데 더 큰 계획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 현안들 중에 또 큰 기대가 이제 청천동 공병단 부지 관련 이야기인데 이제 선거 때 이제 어떤 시설을 유치할 것이냐, 뭐 유권자분들은 특정 시설을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고 공모 일정 등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죠? 네,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공모 관련된 용역 최대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이제 공모 용역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래서 8월 말쯤에 이제 공모를 시작할 겁니다. 90일 동안. 그러면 거기 민간 사업자들의 이제 제안이 들어올 거고 거기에 들어오면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또 지역 상권과의 영향도 고려해서 11월 정도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024년에 사업 시작이 될 거고 27년쯤 준공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군부대 환경 정화라든가 이제 실시 설계 용역 뭐 이런 부분들 봐서 구체적인 시기나 뭐 사업 어떤 사업이 진행될지 그런 것들이 결정될 겁니다. 지금 뭐 문의하고 이런 데들은 많이는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원하고 부평구 발전에 필요한 그런 제안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뭐 주민들이 그 요구한 특정 분야의 시설도 있지만 좀 더 폭넓게 일단 그 듣고 또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시겠다는 의미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공병단 부지 말고도 또 제3 보급단 이전 부지에 대한 또 활용 계획도 또 중요한데 지금 밑그림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인 밑그림까지는 예. 아니어도 예. 이제 큰 틀에서 이게 국방부와 인천시 간에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네. 진행되고 인천시가 이제 사업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쯤에 이제 국방부와 시가 합의각서를 이제 체결하고 그런 네. 다음에 사업이 진행될 거고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3년 말쯤에 네. 이제 대체부지 착공을 하고 25년 말에는 대체부지 준공하면서 이제 이전되는 부지 상곡동 쪽에 이제 다시 착공이 시작되고 지금 28년 말쯤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라는 계획인데 그 구체적인 밑그림들 이게 시가 기부대항의 사업이라 일정 부분은 개발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시의 입장이거든요. 뭐 부평 구민들 입장에서는 차별화된 뭐 녹지도 들어가고 주민 편의시설도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이런 의견 수렴해서 시와 잘 조율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 캠프마켓 부지도 또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부평 미군기지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사실 바람은 아주 다양하기도 하지만 아주 수기 과정을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이미. 네.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일단 듣고요. 또
어떤 일정들이 전개될지도 좀 듣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크게 이제 A, B, D 구역이 있는데 A 구역 같은 경우는 다이옥신이 검출됐었는데 환경 정화가 끝났고 나머지 이제 유류라든가 그밖에 오염 물질들을 올 연내까지는 정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B 구역 같은 경우 부평공원 맞은편 쪽 남측 지역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야구장 부지는 정화를 끝내서 주민들이 예. 거기 이제 그라운드 골프나 뭐 이런 것도 하고 산책도 하시고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비구역 중에 나머지 구간은 이제 조병창 그 병원 건물을 존치하고 정화를 하냐 철거하고 뭐 정화하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정화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D구역은 원래 뭐 반환된다 하면서 빵 공장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아직 반환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내에 환경 조사 실시하고 반환된 이후에 환경 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공원 조성 계획을 이제 시가 마련하고 크게 이제 한 그 전반적으로 뭐 다 공원이 근간을 이루게 될 거고 거기에 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뭐 시와 협의 이런 부분이 충분히 거쳐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 신중하게 또 의견을 모으고 있고 고민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해안이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지난 그 민선 7기 때는 박남춘 같은 당 그 인천시 정부와 협업을 해오셨잖아요. 네. 이제는 좀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과 다시 일을 해야 되는데 시의회의 의원 활동 시절에는 겪어보신 거, 뭐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좀 어떻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쉬울까요? 좀 단순한 질문이지만 드려봅니다. 네, 일단 뭐 시장님이나 저나 네. 뭐 이게 당선이 되고 나서 한 정당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민, 구민을 예.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 발전,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한 가지 마음이라고 보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저도 노력할 거지만 시도 같이 잘 조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느낀 게 당선 이제 취임 직전에 당선자 시장님과 단체장들 이렇게 같이 회의도 했는데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뭐 서로 큰 틀에서 같이 잘 협조하면서 각 군구마다 또 입장들이 상이하잖아요. 근데 시는 또 그걸 다 조율도 해야 되고 하는 거라 그런 부분들 잘 저는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원만하기를 바라고요. 일단 뭐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좀 현명하게 좀 풀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이제 개발이라기보다 재건축 또 부평구가 과거 한 인구가 56만까지 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네. 좀 그 이후에 인구 유출도 있었고 다시 지금 부평구의 중흥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인구가 앞으로 좀 늘 수 있는 전망입니까? 네, 저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18년도에 취임하고 예. 매월 한 1,000명 정도씩 인구가 감소를 해왔어요. 그 이유는 저는 큰 이유는 뭐 송도라든가 청라, 뭐 서창, 노년, 검단 뭐 이런 데들이 대규모 택지 개발이 되면서 부평에서 그쪽으로 가신 분들이 꽤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평에는 이제 뭐 재개발 지구 지정은 됐지만 특별히 사업이 부동산 경기 맞물려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 재건축이 공사 현장이 지금 뭐 상곡청천동, 십정동, 부계동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뭐 삼산동도 네. 있고 그래서 올해 5월에 십정 2구역 제일 큰 세대 5,678세대인데 입주를 시작했어요. 올 이제 8월까지 입주를 하실 건데 그때 처음으로 반등을 했어요. 48만 4천에서 이제 2,000명이 늘어나서 그리고 거기 입주하고 올해 연말까지 네 군데 한 4,200세대 정도가 이제 입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세대당 요새 뭐 많이 다가구 이게 다세대 다 이 구성원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2.3명 잡는데 뭐 2명 잡아도 제가 보기엔 연말까지는 뭐 50만 이상이 될 거고 2024년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보면 한 54만에서 55만 그 사이로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GM 부평 2공장 좀 걱정이 많잖아요. 네. 일단 11월까지 일단 생산 중단을 예고한 때문에 더 걱정이 많은데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문제를 뭐 정부나 또 시정부나 또 구행정에서 어떻게 좀 보고 논의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GM 사측이나 노조나 다 같이 바라는 거는 뭐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장 거기가 이제 폐쇄되려고 하는데 향후에 미래 생산 물량이 확보돼야 되는 거잖아요.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전기차 미래 차세대 이제 그런 차종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뭐 구청에서 뭐 단독으로 뭐 이건 노사 양측뿐만 아니라 결정은 미국 본사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구청뿐만 아니라 인천시 그리고 중앙정부 지역의 정치권들 같이 합심해서 GM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돼야 우리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평 경제에도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노력들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일단 걱정입니다. 근로자들 상당수가 좀 근무지를 바꾸게 되면 좀 그 이후의 계획들이 없어서 지금 우리 걱정하고 있는 건데 계속 그 노력의 끈을 놓지 않고선 네.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복지 얘기도 좀 해볼까요? 부평구가 내세워온 아동 친화적 정책 또 사실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 부평구가 이 정책을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아동 친화 정책을 피려면 제도나 환경 그리고 인프라 이게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갖춰나가는 과정이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을 키우는 그러니까 부모님들 혹은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보는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그리고 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도 지금보다 편한 정주 여건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이게 아동만을 위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면 젊은 세대들이 유입이 되고 또 도시의 활력이 좀 더 넘쳐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친화 도시 만들기 위해서 뭐 저희들 공동 육아 공간인 뭐 아이 사랑 꿈터도 더 확충할 거고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금 신설돼서 더 추가될 것들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도 많이 이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이 열악한 보육 여건을 좀 더욱더 개선하면 뭐 아이들, 선생님, 부모님 모두가 더 지금보다 나은 여건에서 아이들 보육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뭐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교 이 우리 아동 청소년 유아들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여건에서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제가 지난 4년 겪어보면서 뭐 대규모 사업도 진행되지만 지역 주민들이 제일 이제 좀 피부로 와닿는 긍정적인 게 내가 사는 옆에 뭐 생태 놀이터가 생기고 그리고 물놀이장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만족도가 높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확충하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모험숲도 좀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다각도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 나가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3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준택 부평구행정 시즌 2 구민들에게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즌 2, 시즌 1을 잘했냐 뭐 그렇게 아까 뉘앙스를 주셨는데 뭐 최선을 다한 건 맞지만 평가는 뭐 주민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50만 시대를 다시 맞는데 그에 걸맞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품격을 갖춰서 부평이 수도권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1,400여 명 공직자 여러분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지껏 그래 주셨듯이 구민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함께한 뉴스톡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